예,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요.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몇 년 만에 그 500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말라리아 하면 흔히 그냥 아프리카의 열대 지방의 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500명이 넘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여기 말라리아에서는 부끄러운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독일 유학할 때 한국 학생인데 예. 독일로 와서 말라리아를 연구하러 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좀 의아했어요. 야, 너는 정신이 없냐? 무슨 말라리아야? 막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나중에 뭐가 부끄러웠냐면, 아니 그 학생이 단지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인류를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나 편협한 생각을 했다는 것에서 되게 부끄러웠고요. 음. 더 부끄러웠다는 것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청정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말라리아 청정국 아니면 어떻게 당연히 말라리아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가 420명이었습니다. 예, 예. 붙잡아서 계속 수백 명씩 있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 8월 둘째 주가 벌써 513명이 발생했어요. 예. 아, 이런 식이라면 연말까지는 700명이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카운트가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질병청에서는 말라리아 경보까지 내렸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질병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예. 야외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첫 음.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캠핑도 많이 하시고 그냥 바깥에 모기랑 접촉할 기회가 많은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말라리아 번창 지역하고 점점 비슷해진다는 것도 분명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도 원인이군요. 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가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하고는 이제 좀 다르고 위험성이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예, 아주 이제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말라리아가 뭐 창궐한다 그러면 사람 너무 걱정하시잖아요. 예.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3일열이라고 합니다. 3일열, 3일 반짝 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일열인가요? 예, 이름에 눈치채서 3일 동안 열이 나는 말라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아주 심한 감기랑 비슷하고요. 치사율이 아주 낮습니다. 열대지방 말라리아의 치사율은 뭐 10%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없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인천 북부 지역, 그다음에 경기 북부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되도록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들이 야 큰일 났다 뭐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오늘의 과학 뉴스 마지막 그 소식인데요. 과학기술 그 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R&D 예산을 25%가량 삭감할 거라는 뉴스가 보도됐는데 오늘 정부가 그 예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전체 정부 차원의 그 R&D 연구개발 예산은 그 지난해보다 13.9%가 이제 줄어드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연 25%가량 삭감될 거라는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보다 10.8% 예상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 그 좀 감소하는 추세를 그 보인 겁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고 그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가 R&D 예산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 개발 예산은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모든 예산은 이제 기재부가 다 통과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과학기술정통부의 예산은 좀 특이해요. 과기정통부에는 세 개의 차관실이 있습니다. 제1차관실은 과학과 기술을 다루고요. 2차관실은 정보와 통신, 뭐 방송 이런 걸 담당하게 됩니다. 3차관실은 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는데 여기는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개발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거의 독점적으로 담당하잖아요. 그 통제권이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넘어온 게 2018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 기재부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20개월 이상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과학은 급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막 지금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개월씩 될까지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전 6개월 이내로 단축해서 연구 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이자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떼어와서 과기정통부에서 담당을 하게 했죠. 그걸 예. 누가 담당할 것이냐? 그 예산 권한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갖게 한 거예요. 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기능을 갖게 된 겁니다. 당연히 뭐 기재부는 좋아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아직까지는 존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카르텔 발말 많이 하시잖아요. 카르텔을. 예. 그러다 보면서 갑자기 25개 정부 출연 기관의 R&D 예산을 25% 삭감하겠다 해가지고 과학계 한번 확 뒤집어졌다가 예. 오늘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삭감된 건 사실인 거죠. 예, 물론 뭐 25% 삭감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거는 이제 10.8% 삭감인데 그래도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 이런 식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R&D 예산이 이렇게 크게 삭감된 적이 있나요? 크게 삭감된 정도가 아니라 삭감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R&D에서는 항상 늘었죠. 예.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국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정부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2010년 이후에 정부 예산이 매년 평균 4.6%씩 늘었더라고요. 예. 근데 R&D 예산은 이것보다 10%가 더 높은 5.1% 넘은 거예요. 예. 4.6과 5.1, 0.5가 더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R&D 예산입니다. 예. GDP 대비 R&D 투자 규모가 전 세계 2위까지 높아진 거예요. 예, 예. 그 덕분에 우리가 남의 거 베껴가면서 추격하던 나라에서 선두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 거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25%를 줄인다, 뭐 10배를 줄인다 해서 그냥 각들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새로운 연구 개발 사업비를 막 줄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진행 중인 연구 개발 사업비까지 줄인다고 이야기에 돌면서 예. 야, 과학자들이 야 연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 이런 큰 충격에 빠졌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권 카르텔인데 그렇다면 뭐 과학기술계에도 어떤 뭐 카르텔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R&D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근데 그게 미스터리예요. 그게 뭐 도대체 카르텔이 뭐냐라는 거죠. 예. 지난 8월 7일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 과학기술 특위가 발족했습니다. 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위원회죠. 예. 이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과기특위 위원장이 정우성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이신데 예. 이분이 공개 발언을 하시면서 우주항공청은 뭐 정장에 발목이 잡혔고 R&D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예. 젊은 물리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 그 질문 시간에 도대체 R&D의 카르텔이 뭡니까 실체가 뭡니까 물었어요. 예. 하지만 정우성 교수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아주 지극히 정치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죠. 예. 원래 물리학자들은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써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제 물리학자 친구들 더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어쨌든 과학기술 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건 걸로 저는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우주 산업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양자 물리학에 양자 컴퓨터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다른 모든 부처가 예산이 줄더라도 R&D 예산만큼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기부 쪽에서는 겁도 없이 다 줄이라고 하는데도 R&D 예산만큼은 5%를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했어요. 윤석열 연부의 현안 연구에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오히려 더 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 과학계가 이제 충격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10% 조금 더 빠졌으니까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늘어나야 되죠. 과학계 저역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투자를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되는 데서 주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거죠. 연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을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비가 줄었어요. 연구비가 줄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진짜 연구에 투자하는 뭐 재료비나 이걸 줄이겠죠. 근데 그러다가 사람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죠.
그렇죠. 네.